투자 이민 EB5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해드립니다. 리지널 센터라고 하죠. 이 리지널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비자 투자 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더 가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방 이민국이죠. USCIS에서요. EB5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리지널 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지난 10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새 규정은요, 리지널 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라면 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요, 이 리지널 센터의 프로젝트가 잘못된다 하더라도요, 그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리지널 센터로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 해당될 경우에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먼저 EB5 프로그램이요.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요.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가장 말하자면 빠르지는 않죠. 기간이 빨리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장 손쉬운 그런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쉬운 경로를 제공해 왔어요. 그래서 매년 한 만여 개의 비자가 할당되고요. 각 국가당 대략 한 최대 700개 정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도 이 전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신청자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한 250명 정도의 한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건이 EB5 프로그램 투자 이민에 있어서 핵심 요건은요. 이 투자금이죠. 상당한 금액의 투자와 또 일자리 창출인 거죠. 말하자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최소 80만 불, 80만 달러 그리고 또 기타 지역에서는 105만 달러의 투자가 현재 필요한 건데요. 이러한 투자 활동을 통해 내가 그 투자와 관련해서 이 10개 이상의 어떤 정규직 일자리,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런 내용이 또 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비즈니스가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요원하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활용이 됐던 거는 리지널 센터라고 하는 간접 투자의 프로그램이었었던 거죠. 이런 이 직접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이라던가 이런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리지널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리지널 센터라는 것은 결국 이런 투자자들,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이 간접 고용 창출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건데 일부의 이런 리지널 센터들이 일부죠. 이 사기 행위로 인해서 많은 이런 그 해외 투자자들,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그간 많이 발생했었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버몬트 주에 있어서 리지널 센터 사건이 있었는데요. 2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유용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영주권 취득을 기회도 잃을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요. 당시에 버몬트 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 리지널 센터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들 신뢰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로서는 여러 리조트 사업을 했었어요. 스키 리조트 확장이라던가 이런 걸 추진했는데요. 2016년이었었어요. 미국의 이 SEC 증권거래소에서 이 리조트 프로젝트의 소유주 2명에 대해서 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용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이었다.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오너들, 이 개인적인 용도로 많은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EB5와 관련해서는 대략 한 800여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봤죠.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자격마저 박탈되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됐었던 건데요. 아무튼 이게 이러한 스캔들로 인해 EB5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크게 손상되고 훼손됐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개혁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강화라는 어떤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됐던 여러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이 보호 정책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이와 같은 이 스캔들과 을 배경으로 해서요. USCIS 미국 이민국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 22년도 때 EB5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개정법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도 또 정책 매뉴얼과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바로 이제 이달 1일이었었죠. 더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정을 발표한 것이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선의의 투자자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지널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을 선의의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리지널 센터로 투자처를 일정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더 나아가서 여기 새로운 그 매뉴얼 규정에는요, 뭐 리지널 센터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무튼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리지널 센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80일 이내입니다. 새로운 투자처 또 새로운 리지널 센터의 이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구제책이 마련되었다라는 거겠으나, 그러나 투자 이전에 어떤 적절한 이 투자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 리지널 센터를 통해 앞서 얘기했었던 뭐 10인 이상의 고용 창출이라던가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이라는 것이 충족되는지 잘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불법성은 없는지, 또 투자금을 이후에 반환받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가능성 면에 있어서도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뭐 결론은 점점 더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옥석을 가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